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3년간 무시당했던 그녀. 하지만 남편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는데요. 남편과 그녀의 반전 이야기. 여기서 잠깐. 혹시 아직도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꼭꼭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학창시절 동창들 만나면 어떠세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이메일은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한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창시절 동창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반갑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비교하게 되죠.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구 남편이 더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서윤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43살의 평범한 학부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켜고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해요. 시차 때문에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수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꽤 전문적이었죠. 제품 스펙을 설명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배송 일정을 조율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척척 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그저 집에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파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서윤의 옷차림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집착은 전혀 없었고 검은색 슬랙스에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죠. 화려한 액세서리나 명품 가방 같은 건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칠애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습니다.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초등학생 아들 준호를 등교시키며 서윤은 오늘 있을 학교 행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30주년 기념 동창회 겸 학부모 기부 행사였죠.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규모가 컸어요. 동창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도 했고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도 모으는 의미 있는 행사였거든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행사에 아빠도 와?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실 거야. 엄마가 열심히 박수 쳐줄게. 사실 남편 도진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해외 출장도 잦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서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겉모습만 보는구나.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서윤은 초등학교 학부모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이었죠. 이미 몇몇 동창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화려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어요. 김진아는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영은 구찌 원피스에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박미란도 프라다 구두에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마치 패션쇼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옷차림을 품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니,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너무 예쁘다. 응,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서윤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서윤의 소박한 차림새가 이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박미란이 서윤을 보자마자 말을 걸었어요. 서윤아, 남편은 또 안 와? 매번 혼자 오니까 사진 찍을 때 어색하잖아.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진아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남편들 바쁘긴 하지. 우리 남편도 병원 일로 정신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시간은 내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남편이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는 투였어요. 소영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도 애 행사인데 시간 내는 게 아빠 역할 아닌가? 우리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엔 꼭 와주거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서윤은 그저 미소로만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상처가 쌓여갔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무시당하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진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맨날 저렇게 소심하게 있으면서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사실 진아에게는 서윤이 신경 쓰이는 존재였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하지 않는데도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동창들은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직업, 아이들의 성적, 최근에 산 명품들, 다녀온 해외여행까지 모든 게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3% 안에 들었어. 정말? 우리 애도 학원에서 1등 했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자녀 자랑도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서윤만은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오후 1시 드디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많은 학부모들과 동창들이 참석했어요. 무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쪽에는 꽃장식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를 보니 서윤만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진아 일행은 중앙의 VIP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좌석 배치도 은근히 계급을 나누는 방식이었죠. 행사 시작 전 포토존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어요. 동창들끼리, 가족들끼리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아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너는 사진 안 찍어도 돼. 어차피 SNS 안 하잖아. 미란도 거들었죠. 맞아, 우리끼리 찍자. 더 예쁘게 나올 거야. 이런 말들이 공개적으로 오가면서 서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구도 서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뒤에서 벌어지는 수군거림이었어요. 저 사람 남편이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해. 맨날 혼자만 오잖아. 집도 전세라던데 요즘 애들 사교육비 어떻게 감당하려나. 인터넷으로 뭔가 판다던데 그게 얼마나 벌겠어. 용돈벌이 수준이겠지. 그러게 우리는 애 학원비만 해도 월 몇백씩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마치 서윤의 경제 상황을 추측하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려오는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 준호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준호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지만 가끔 엄마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데도 서윤은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서윤이 느끼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행사장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곧 있을 기부금 전달식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몇 시간 후에 벌어질 놀라운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죠. 서윤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오후 2시 드디어 각 가정별 기부금 전달 세레모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서윤에게는 가장 모멸적인 시간이었어요. 한 가정씩 나와서 기부금을 전달하며 박수를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사회자가 명단을 읽어가며 호명했고 각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기부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서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에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저희 가정은 5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한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소영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영입니다.
저희는 300만 원 기부합니다. 역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영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란도 뒤따랐어요. 박미란입니다. 200만 원 기부합니다. 하나같이 큰 금액들이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경매장에서 가격을 부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차례로 나와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금액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각자의 기부 금액에 따라 반응을 달리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박수 소리도 커졌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는 박수도 시들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서윤의 차례가 되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윤입니다. 5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박수 소리는 앞에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몇몇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진아가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윤아, 진짜 마음만 받을게. 부담 갖지 마.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형편 따라 하는 거지 뭘. 기부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윤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아이가 보고 있는데. 준호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서윤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후 2시 30분 갑자기 강당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자가 특별한 공지를 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디넥스트 기술이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당 입구 쪽에서 한 남성이 등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도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절제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디넥스트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국내 큰 IT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진아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경제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 소영도 술렁였어요. 디넥스트? 그 엄청 큰 IT 회사 아니야?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미라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어요. 강당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유명한 사람이 초등학교 행사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신기한 듯 웅성거렸고 학부모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서윤이 저 사람을 아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들이었죠.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 늦었어.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서윤도 괜찮아, 이제 왔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전체 강당이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동정했던 서윤이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인물과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진아와 학부모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잠깐, 저게 서윤이 남편이야? 디넥스트 기술이 사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사회자가 도진을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도진은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진아, 소영,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서윤의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제 아내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해서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라는 말에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죠. 사회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분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도지는 서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네, 기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 아내는 연매출 100억 규모의 온라인 수출 사업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진의 이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이번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진아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 우리 병원 연매출보다 훨씬 많잖아. 그럼 서윤이 나보다 더 부자라는 얘기네. 소영과 미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동안 인터넷으로 뭔가 파는 정도라고 무시했던 일이 사실은 이런 엄청난 규모였던 거죠. 자신들의 남편들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여성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진아와 동창 겸 학부모들은 박수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서윤은 겸손하게 과찬이세요라고 답했지만 도진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내를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진의 이런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서윤이 갑자기 존경스러운 성공한 사업가로 변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였거든요. 진아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에 대한 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교감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사실 오늘 한 가지 더 공개할 게 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어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비와 장학금을 익명으로 지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교감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런 큰 도움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익명을 고집하셨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연히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었어요.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정체가 밝혀졌네요. 교감 선생님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번에는 완전한 충격이었거든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꾸준히 지원해 주셨어요. 저소득층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학용품비까지 모든 걸 챙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름방학 중에는 점심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까지 지원해 주셨죠.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될 줄은 몰랐거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진이 그런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이런 걸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요. 우연히 회계장부를 보다가 알게 되었답니다. 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진아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서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들이 기부한 몇백만 원 때문에 우쭐해했는데 서윤은 그 몇십 배를 조용히 기부하고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우리가 뭘 본 거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미라는 부끄러워서 어디로 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한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서윤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서윤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서윤의 숨은 선행에 감동했고 진짜 나눔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서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윤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정말 부끄러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 편지에는 진아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학부모의 부회장직을 그만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모습을 보며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지역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란도 허영심을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쇼핑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거칠애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라고 다짐했죠. 사람들은 미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동창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거든요. 대신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기부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어요. 따뜻한 마음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진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말이면 준호와 함께 등산을 하거나 박물관에 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들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 그리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윤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내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도진은 서윤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아, 소영, 미라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겉모습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품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윤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누구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품격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건 겉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서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